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숲에서 역사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김준태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동양의 고사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원래 수업 제목을 고사산책이라고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고사, 그런데 동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고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고사도 다뤄야 할 것 같아서 강의 후반부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사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사를 배워야 하느냐, 아니면 고사를 읽어야 하느냐? 옛날 이야기니까 우선은 재밌죠. 옛날 이야기라서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소설책 읽듯이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이 고사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고사성어들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백발백중이라든지 의기양양이라든지 관포지교라든지 이런 것들, 가도멸객이라든지 순망치안이라든지 이런 고사성어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사들은 다 열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들인데요.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쓰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고사성어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사유에 깊은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의 문화 DNA를 구성하는데 이 고사들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 고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고사에 담긴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이 고사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에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어떤 신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기개발 또는 처세술, 음모와 책략, 인간뿐만이 아니죠. 외교 전략, 리더십, 국가 경영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재밌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 안에 내재해 있는 거죠. 박제된 고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어떤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침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사들이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아주 훌륭한 기출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사들을 통해서 과거의 일에서 흥미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이 고전에 담긴 고사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강의 제목을 고전의 숲에서 역사를 만나다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동양의 고사들이 담겨있는 고전들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8주에 다 다룬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꼽아도 고사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들이 논어, 그리고 삼국지, 방금 말씀드린 열국지, 근데 또 열국지에서 세부적으로 갈리면 열국지란 책이 전국책, 춘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또 한이 없게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장자 이런 책도 있고, 고문진보 이런 책도 있고, 당시 삼백수 이런 책도 있고,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한시들, 송나라 때 시, 위진시대 시 이런 시들 속에 담겨있는 고사들, 그 고사들도 지금도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여기에서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몇 개를 우선 추렸습니다. 그리고 추렸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다룰 수는 없어요.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가장 어딘가 들어봤을, 하지만 그와 얽힌 이야기들은 잘 모르는 그러한 고사들을 위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지은 사기 중에서도 사기 열전을 살펴볼 거고요. 수많은 명문장들이 들어있는 고문진보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당나라 때의 이백, 백낙천, 두보 이런 사람들의 시를 중심으로,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외에도 송나라 때 시인들, 그 다음에 한나라, 위진시대 시들, 그래서 한시 전반 한번 살펴볼 거고, 강의 후반부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온 고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샘플로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소군원이라는 시입니다. 당나라 때 동방규라는
그 시인이 지은 소군원이라는 시예요. 소군원, 소군의 원망이라는 뜻이죠. 소군의 원망. 이 소군이라는 사람은 왕소군을 말합니다. 원래 이름은 왕장이고 소군이 자예요. 그래서 그냥 흔히 왕소군이라고 부릅니다. 왕소군은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죠. 4대 미녀라고 하면은 서시, 그 다음에 양귀비,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삼국지에 초선을 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항우의 부인이었던 우희를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시 이전에 달기, 포사 이런 사람을 꼽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꼽는 게 대표적으로 서시, 양귀비, 그리고 이 초선, 그 다음에 오늘 다룰 왕소군입니다. 근데 왕소군이 중국 사람들한테 가장 큰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더라도 뭔가 나라의 쇠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종을 몰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왕소군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다. 나라를 위해서 흉노족, 머나먼 흉노족 땅으로 시집을 갔다. 이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이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 때의 궁녀였습니다. 아주 궁녀가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수천 명이 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녀 중에서 어떤 궁녀의 침소에 들어야 할지 이 원제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화가를 부릅니다. 모연수라는 화가를 불러다가 궁녀들의 초상화를 전부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궁녀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있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궁녀의 침소에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소군은 자신의 미모에 아주 자신이 있어서였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에 보면은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화가에게 뇌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궁녀들은 그냥 너도 나도 자기를 좀 이쁘게 그려달라고 이 화가한테 뇌물을 찔러 줬거든요. 근데 왕소군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미모를 믿어서든 아니면 돈이 없어서든 어쨌든 뇌물을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화가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왕소군의 모습을 아주 형편없이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흉노족의 대선우가, 호하냐라는 대선우가 이 한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한테 요청을 하죠. 궁녀 한 사람을 이렇게 주면은 자기가 그 궁녀를 배필로 삼아서 이제 잘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제가 그냥 좀 못생긴 사람 한 명 주지 하고 초상화를 쭉 살펴서 왕소군을 찍어서 저 사람을 선우에게 줘라라고 정하죠. 그런데 왕소군이 선우에게 이제 떠난다고 황제를 배하러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거 원 절세 미인인 겁니다. 그래서 원제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저런 미인을 내가 뺏긴단 말인가 후회를 하고 열받아서 그 화가를 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어쨌든 왕소군은 이렇게 흉노족,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수백리 수천리 떨어진, 수천리 떨어진 흉노족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평생 돌아오지 못하죠. 이 선우가 이 왕소군을 부인으로 삼았고, 그리고 이 선우가 죽은 다음에는 그 선우의 아들에게 다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처와 첩들을 그 아들이 다 이어받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모, 친모만 아니면 그 외에 첩과 처를 그 아들, 대를 이은 후계자가 다 이어받는 풍습이 있어서 이 왕소군은 그 선의 아들에게까지 이제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왕소군의 원망,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한이 많겠어요. 자기는 원치 않는 저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서 평생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니, 그래서 그 마음을 노래한 시인 거죠.
이 동방규 말고도 이백이라든지 시인도 아니지만 왕안석 같은 정치가 이 수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 왕소군에 관한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동방규의 소군원입니다. 이 동방규의 소군원에는 바로 춘례불사춘이라는 유명한 대목이 들어있죠. 이 춘례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하죠? 3월 말이 됐는데 분명히 봄인데 갑자기 추위가 몰아닥친다.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아.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또 뭔가 민주화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독재가 행해지고 있다.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198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1980년에 봄이 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독재 정부가 들어섰죠. 그때 또 이렇게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라는 말이 쓰였고요. 중국에서는 여성운동에서 이 말이 많이 쓰입니다. 남녀평등이 구현됐다고 생각했는데 남녀평등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여성에게 유리천장은 공고히 있고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춘례불사춘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방, 전성. 한도는 한 나라의 길, 한 나라의 가르침, 한 나라의 세력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가르침, 한 나라의 세력, 한 나라가 바야흐로 아주 왕성하다라는 뜻이죠. 조정, 족무신. 조정에는 무신들이 풍족하다. 조정의 장수들이 아주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하수, 박명척. 그런데 어찌하여 박명한 복도 없는 이 소첩이 신고 사화친. 신고 괴롭게도 화친이란 일을 맡아야 합니까? 화친이란 일에 나서야 합니까? 라는 거죠. 소군, 불오간. 이 소군이 제가 구슬한장을 추어 올려 상마 채홍엽 말에 오르니 붉은 뺨에는 눈물이 흐르네. 이제 떠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금일 한 궁인. 오늘은 한나라 궁궐의 사람이었는데 명조 호지 첩. 내일은 호지 오랑캐 땅에 첩이 되었구나. 엄누 사담봉. 엄누 흐르는 눈물을 가리고서 그리고 궁궐을 떠나 한비 향백룡 슬픔을 머금고 백용구로 나아가네. 선우랑 경이. 선우는 놀라서 이제 자기 미모를 보고 놀라서 한없이 좋아했다라는 건데 왕소군이 직접 지었다면 이런 표현은 쓰진 않았을 거예요. 선우는 놀라며 한없이 좋아하지만 무복 구시용. 다시 옛 모습은 옛날의 시간들 옛날의 추억들은 돌아오지 않으리. 본 수업 시간에는 이 한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샘플이니까 간단히 보면서 지나갈게요. 호지 무화초.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어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풀꽃들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춘내 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네. 자연 의대환. 저절로 허리띠가 느슨해짐은 빚이 위요신.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네. 만리 변성왕. 만리박 멀고 먼 변방의 성에 천산 행로난. 첩첩산이라 가는 길 험난하네. 거두유견일. 머리를 들어서 해를 바라볼 뿐이니 하처시 장안. 어느 곳이 장안이런가. 이제 아련해진 거죠. 자기의 옛 고향이 정말 아련해진 거예요. 머나먼 만리밖으로 시집을 와서. 자, 그런데 이 시가 왕소군이 지었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가 이 춘례불사춘이란 말 자체가 왕소군이 직접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주고 있는데 왕소군이 한 말이 아니라 이 동방규라는 시인이 소군의 원망, 소군의 마음을 상상해서 지은 이 시에 나온 대목이다 라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 이 춘례 불사춘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 고사에 관련된 원문, 그 다음에 거기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의미와도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샘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